지난해에만 미국이 6억 달러치를 변압기 부분을 수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6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송전망 투자 확대는 계속적으로 정부 주도하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주도 산업으로 갑니다. 구조적인 성장이 한 10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해야만이 미국에 대한 이 조선카드가 협상에 좀 가장 주요하게 좀 먹히지 않았나. 2008년도 슈퍼사이클 기조보다 좋은 흐름들이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의외로 좀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제 MRO 수준가 TF 2순위로 지금 지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 조선카드가 협상에 좀 가장 주요하게 좀 먹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반대로 좀 해석해 보면 조선 부분이 상당한 이런 관세 정책 안에서에 대한 협상 안에서도 상당한 좀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해졌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관세 협상에서 제시됐던 전체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로 좀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서 1,500억 달러, 하나로 한 402조 정도가 됐는데요. 이 부분을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500억 달러가 이제 먼저 집행이 좀 되는데 이 부분은 미국 내 조선기지 개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 동부와 이제 서부 해안에 이제 기지를 좀 인수하거나 신규 뭐 조선소를 뭐 건설하는 것들 또는 MRO 기지를 좀 구축하는데 먼저 투자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밝혀졌고, 두 번째는 이제 300억 달러 규모가 미 해군의 이제 중형 군함, 그러니까 특수 방산용 이제 특수 선박에 대해서 군함 건조에 관련된 어떤 이 자금으로 좀 지원될 것 같아요. 이 부분과 LNG 선박 건조의 선 계약 지급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조선소가 미국까지 가서 10%에 대한 수익만 보장받기 위해서 그걸 한다? 이런 취지에 대한 어떤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되는 부분들은 국내 조선소가 미국 안에서에 대한 이 해외 법인을 좀 신설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인 역량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운영 펀드라는 것은 해당이 돼서 뭐 MRO에 관련된 어떤 공동 투자로 인한 합작 법인에 관련된 설립 운영비 이런 것들에 관한 이익률에 대한 비분을 90% 정도를 이제 미국이 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온도차는 앞으로 조금 영향도 관점에서는 좀 주시가 좀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조선 부분에 대한 협력 기대감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취임 초기부터 너무나 이제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반영이 됐고 연속성 있는 부분들은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뭐 MR에 관련된 사업 성과가 나타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승했던 부분들 미국에서 그런 핵심적인 어떤 수주를 정말 많이 받아서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정책 기대감들이 사실 반영이 되면서 고점을 좀 형성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IB 업계들의 경우에서도 뭐 조선사들에 대해서 고밸류 부담을 좀 제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간 주가 수익률을 좀 보더라도 지금 PBR 기준에서 지금 한국조선해양 정도 한 1.5배, 나머지가 2배에서 한 2.5배 정도에 대한 이 고밸류를 현재는 좀 형성하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 좀 많이 올랐다는 뜻이고요. 다만 우리가 좀 조선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좀 단순히 좀 좋다라기보다는 2008년도 슈퍼사이클 기조보다 실질적인 성과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좋은 흐름들이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당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일단 저가 수주가 아니고 고부가 선박에 대한 선별 수주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월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선박 수주에 관련된 총량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좀 많지만 이익률 관점에서는 우리가 고부가 선박에 관련된 이 수주량들은 뭐 중국보다 거의 뭐 2.5배가 더 많은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대감을 좀 부각된 이 종목이 이제 하나오션인데 일단 10거래일간에 대한 주가 흐름을 보면 36.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른 상태에서 그만큼 더 탄력도가 더 좋게 이제 올랐다는 뜻인데 일단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미국 내 필리조선소를 좀 보유하고 있다는 그 1억 하나 때문에 MRO 부분의 최대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안에 조선사를 좀 구축하고 있고 MRO에 관련된 어떤 사업 수주 성과를 최근에 따냈던 그런 이력들을 좀 보면은 추가적인 더 수주 성과에 관련된 기대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오션이 MRO에 관련돼서에 대한 어떤 수주 성과가 좀 기대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일단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호중공업 같은 그런 기업들이 미국의 군함 건조라든가 뭐 특수전에 관련된 어떤 건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MRO에 대한 성과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두 가지 기업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의외로 좀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제 MRO
수준가 TF 2순위로 지금 지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LNG 선박을 좀 주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MRO 수준에서는 좀 따로 놓고 판단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TF 안에서에 대한 2순위 적용이라는 것은 이제 MRO에서에 대한 역량들을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 추측할 건데 군함에 관련된 어떤 정비 보수보다는 인프라에 관련된 해양 플랜트 부분들로 삼성중공업이 좀 더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19일 동안 2%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HJ중공업이 42%, HD 현대중공업도 한 12%, 뭐 하나오션이 36% 정도 올랐는데 HJ중공업의 경우에는 마스가 프로젝트 TF 자금이 한국의 중소형 이 조선사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설이 좀 나오면서 중소형 조선주가 좀 많지는 않죠. 이게 뭐 H중공업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 수급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급등을 좀 했던 그런 이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논의를 하면 삼성중공업이 과연 오른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포커스가 MRO라든가 미국의 군함 건조, 방산 특수선에 관련돼서 집중이 좀 되다 보니까 수급은 이쪽을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미국의 이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에 대한 관세 협상을 할 때 이 미국의 카드는 우리 LNG 사가 이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 국가들이 관세 협상을 좀 타결했을 때 미국산 LNG를 대규모로 이제 수입하는 그런 결정을 좀 내렸는데 그렇다면 미국 안에서에 대한 LNG 수출 터미널에 관련 물동량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이제 LNG 선박에 대한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선박에 대한 어떤 수요 확장을 이제부터 이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LNG 선박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좀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 특히 뭐 여기에 대해서 해양 플랜트, LNG 플랜트라는 것은 FLNG에 관련된 이 수요는 한오션과 삼성중공업이 거의 뭐 글로벌 3강 체계를 좀 현재 좀 구축을 하고 있고 중국의 위싱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선박 모듈을 좀 팔아가지고요. 이 부분이 현재 좀 제재가 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사이에 관련된 어떤 수혜를 보면 삼성중공업이 캐펙스 관점에서에 대한 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선박 엔진 쪽을 좀 보자. 그래서 이제 하나엔진의 경우에도 이번에 뭐 2분기 일단 전망치를 좀 웃도는 실적 기조를 좀 보였는데 일단 상반기까지 실적이 좀 반영됐던 부분들이 2024년도에 대한 구형 엔진에 관련된 수주가 인도됐던 성과 좀 반영된 것이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고부가 선박 엔진이죠. 이중 연료 엔진 이제 DF 엔진에 대한 실적이 좀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의 업사이드 관점에서 하나 엔진이라든가 HD 뭐 현대마린 엔진 이렇게 이제 두 개 엔진사들은 재차 실적의 업턴 기대감들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LNG는 밸류체인 안에서에 관련된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재차 우리가 좀 수주 성과에 좀 연동되는 흐름들 같이 좀 우리가 이어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따르면은 지금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게 있는데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이 파생 제품을 407개나 더 추가하면서 제품의 철강 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를 적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압기, 뭐 냉장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게 냉장이나 냉동고, 뭐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 엔진, 뭐 전선 케이블 산업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한국무역협회가 지금 뭐 최근에 추정치를 좀 내보면 지난해에만 미국이 6억 달러치를 변압기 부분을 수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6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뭐 전선이나 변압기 쪽에 큰 타격이 입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나타냈고 아까 잠깐 저희가 말씀했지만 샘 알트만의 AI 버블론까지 약간 그 이야기가 좀 오보가 되면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우려가 생기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AI가 버블론이 이루어지면 또 수요도 좀 주춤해지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흥분돼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약간의 최근에 기사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전선이나 변압기가 사실은 좀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주가에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고압 변압기 80%를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는데 그 점유율이 한국산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는 결국은 전력 설비 가격에 인플레이션을 좀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미국 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생에너지 투자, 뭐
보조금 종료 전에 또 수요가 집중되는 면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데이터 센터가 증가되는 부분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송전망 투자 확대는 계속적으로 정부 주도 하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주도 산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 다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적인 성장이 한 10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해야만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볼 수 있어서 장기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영향으로 본다면 이 전기 강판이 매출 원가의 3분의 1 미만이라고 보기 때문에 50% 관세를 매긴다고 한다면 미국향 변압기 관련된 매출에 약 10%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담이 조금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각 업체들마다 평균적으로 이익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될 것이냐 본다면 2026년 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이익의 5%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5%의 감소 효과가 나오는데 그럼 이것을 제휴사들이 다 떠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변압기라는 것도 쇼티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입하는 입장에서 가격 전가를 제휴사가 다 떠안지 않고 이 부분도 나누어서 가격 전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니까 5% 정도의 이익 감소를 제휴사가 뭐 절반 정도 가져가고 수입한 쪽 절반 정도 가져간다면 실제 영향을 미치는 실적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리서치 쪽에서 바라보는 탑픽은 역시 HT 현대일렉을 예.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엘리바마하고 멤피스 공장을 가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탑픽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도 이제 미국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을 HT 현대일렉트릭과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이 현지 생산으로 대응을 하면서 타격이 굉장히 좀 적을 것이다, 제한적일 네. 것이다. 직접적인 타격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시장은 HT 현대일렉트릭을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리포트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 효과는 당장 뭐 조금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25년, 26년 정도로 집중이 일단 단기적으로 초기에 관세 효과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이 부분 가격 전가를 제조업체들이 할 것이고 이 부분 때문에 27년 정도부터는 역시 신규 수주 가격, 그러니까 미리 수주해 놓은 가격에 대해서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일부 좀 나겠지만은 27년부터는 다시 단가 계약을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수주 반영부터는 27년 정도부터는 점진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전가를 하면서 어떤 실적 부분이 정상화된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가격에 대한 타격을 받고 주가가 많이 빠져야 될 동의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지금 뭐 7월 이후에 구리 관세가 나오면서 미국의 고압 전력 설비 가격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가격도 실제 올랐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가격 전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실제 눈에 보이고 있고요. 제조업체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격 협상력을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제조사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1, 2년 정도 지나면서 신규 수주물에 대한 가격의 전가가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마진 압박에 대한 부분들은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로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긍정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조방원보다는 전선과 전력기기가 좀 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인 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이 PER 40배가 넘어갔었고요. 네. 2분기 어닝 쇼크까지 나왔죠. 근데 우리가 방산 쪽을 본다면 로키드 마틴이 10배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방산업체 대비 국내 방산업체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리포트가 나왔기도 했기 때문에 일부 방산업체들이랑 과도한 밸류에이션 부분이 역시나 지적이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 성장하는 그런 방산의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GDP 대비 5%의 나토 기준이 이제 상향 조정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PBR 기준으로 보면 6배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과거를 보면 한 10년 정도의 빅사이클을 놓고 조선업종들이 PBR 2배 이상 넘어가면 대부분 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장기간의 하락 조정이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PBR 기준 6배까지 조선주가 올라왔어요. 물론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땡겨온다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종도 상당히 좀 불편한 밸류에이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잘 안 빠지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원전도 마찬가지로 밸류 부분도 두산 에더빌리티가 사실 쉽지 않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만 놓고 본다면 전선과 전력 설비가 과연 뭐 설명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냐 그러지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뭐 HT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뭐 유리한 국면에 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타피로 보고 있는데 효성중공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관련된 어떤 직격적인 어떤 타격은 좀 제한적이다 부분에서 효성중공업도 좋고요. LS 일렉트릭은 워낙 LS 그룹 자체가 전선과 변압기 쪽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헤이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LS 그룹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쪽에 상당히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주 LS와 더불어서 LS 그룹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HC 현대일렉트릭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탑픽으로 잡히고 있다는 점. 다만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뭐 산일전기라든지 네.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도 실제 상당히 좋게 나오는 부분이라 뭐 산일전기 특히 최근에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계속 계단식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까지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종목 중심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부분도 예. 있는 것 같아요. 뭐 개별 종목 중심의 시장이 또 아니었고 현재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그렇죠. 충분히 끌고 네. 가도 과거에는 대형주가 별로 이제 무거워서 못 간다는 시장이었지만 최근에 보면 오히려 큰 대형주가 그렇죠. 시세를 뿜어내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일렉트릭 같은 탑픽이 있으면 거기에 자금들이 더 쏠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순환매가 키 맞추기가 되면서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트릭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역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면 결국은 이제 개별 종목장이 좀 될 수 있지 않느냐. 미국 시장에서도 일부 글로벌 IB들이 금리 인하 시기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밈 주식을 사라. 개별 종목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러셀 2000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네. 나타나고 지난 주말에도 러셀 2000이 거의 3-4%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개별 종목장으로 이제 미국장도 조금 흘러가는 모습이 살짝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연속성은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금리 인하기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이제 종목장으로 가는 구간이면 아무래도 전선이라든지 일진전기,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